자, 이제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작품 송미인곡을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근데 왜 옷이 똑같지? 자, 저번 주에 뭐 들었어? 국치. 비가 안 까먹었지?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오늘은 송미인곡을 여러분 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자, 별표가 있지? 자, 송미인곡. 이 작품은 나는 솔직히 그래.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 왜? 너무 알려져서. 너무 알려진 작품이라. 그치? 낼 것도 여러분 없고, 이 강의를 듣는 애들 뭐 거의 대부분 이 작품은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내가 정철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중요성만 보면 별표 3개가 맞는데, 오히려 너무 유명해서. 만유리도 이 작품은 알지 않냐, 송민국. 그치? 그래서 특히 얘는 특히 뭐 내신에서 워낙 많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흐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그죠? 뭐 워낙 나올 만한 작품들이 뒤에도 쟁쟁한 작품이 많아서 올해 이제 저기 이제 뒤에 보면 그 동락당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 작품이 너희들 올해 정말 1순위 작품이 되거든? 다음 주가 큰일이다. 다음 주가 그 산중 잡곡이라는 연시조야. 그런데 이게 총 40순가. 근데 이제 주제는 쉬워. 자연 친화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아.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속미인곡. 자,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미인곡, 삼미인곡, 이제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속미인곡은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야. 맞지? 근데 여자가 누구야? 신하고 남자가 임금인 거야. 근데 너희들 주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은 우리가 그 작품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 이 작품에서 이제 3인곡 예를 들어줄게. 3인곡이 수능에 2번 나왔거든. 근데 만약 이 작품 보기에 임금과 신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건 그냥 남자와 여자 얘기로 보면 돼. 근데 보기에 이거를 어때? 화자가 신하고 이미 임금이고 그럼 그때는 임금과 신하 얘기로 보는 거야. 세 말 이해가? 우리는 적어도 이걸 보면서 정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 콜?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낸다고. 너희들 교육적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문학작품이 모르는 작품 나오지. 그럼 너희들 어때?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거든? 송민곡도 마찬가지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뭐 머릿속으로 이건 임금과 신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겉으로는 누구와 누구 얘기? 여자와 남자 얘기로 어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여기서 정철이 그지 같은 새끼가 실수를 하나 했어. 자,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건 분명히 임금과 신하 얘기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얘기? 남자와 여자 얘기로 이제 받아들여. 자, 내신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감녀가 어떤 역할, 을녀가 어떤 역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내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 낼 수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서사를 봅시다. 감녀가 물어봐. 자, 그러면 화자가 감녀야, 청자는 누구야? 을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감녀, 을녀는 그냥 가상의 이름이야. 오케이? 여기 감녀, 을녀라는 명칭도 안 나와. 그냥 가상의 이름으로 뭐 A녀, B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이제 서사가 대가는 격각시 본듯도 한격이고. 선생님, 왜 얘는 원문으로 나와요? 수능 완성의 원문으로 나와. 왜?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굳이 원문 그대로 보지 말고 밑에 해석본 간판하는데 저기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자, 백옥경 동그라미 쳐.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옥경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야.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는 임금 일단 신경 쓰지 마. 누구를 누구에 비유하는 거야? 임을 옥황상제에 비유하는 거야. 자,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게. 백옥경은 화자가 언제 있던 곳이야? 과거에 있던 곳. 오케이? 지금은 어때? 백옥경이 없는 거야. 오케이?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느냐? 이제 누가 물어봤어? 감녀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둘이 땅땅땅땅땅땅 지나가다가 인연 어디서 본 년 같은데? 쟤네? 야야야야야! 너 백옥경이 있었잖아. 너 지금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뭔가 이제 여자들 그 건수 하나 잡은 거 있잖아. 쟤 백옥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아, 이거 뭔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녀는 그런 여자였던 거야. 자, 뭐 그 얘기 했잖아, 얘들아, 쌤이. 그 카페에서, 카페 알바들이 한 아줌마가 젊은 여자한테 돈 주면서 이제 헤어지렴 딱 주니까 커피숍 그 음악도 다 꺼지고 그 알바들이 어때 주위에서 다 이렇게 닦고 있고, 그치? 다 그런 걸 생각하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감녀는 오지랖이 되게 넓은 여자야.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 물어봐. 그럼 이제 누가 대답해? 을려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럼 화자가 누구고? 을려고? 청자는 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건 나올 수 있지. 둘이 말을 주고받아. 대화체보다 더 벗어난 거.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걸. 대화적 구성. 대화 형식.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송민국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대화적 구성, 대화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응? 너구나. 너구나. 너 감녀 아냐? 내 사설, 내 사정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내 얼굴, 옛날에는 얼굴이 바디의 뜻이었었어. 페이스가 아니라. 내 몸, 내 거동이 임괴암직 한가마는, 요건 알아놔야 돼. 님괴암직 한가마는. 자, 밑에 봐봐. 임께서 사랑함직한 한가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인 건 알지. 옛날엔 어때?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난 널 괴.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케이? 자,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 얼굴이 이미 사랑함직한가마는, 나는 이미 내 얼굴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내 몸을.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이 여자 원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님괴함직한가마는 밑에 임께서 사랑함직만가 한가마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자기를 높게 보는 거야, 낮게 보는 거야? 낮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제 겸손한 표현이 되는 거야. 정철답지 않은 표현이지. 알지? 정철은 왕자병이잖아. 지가 신선이고 지가 정치 잘하고. 근데 이런 이제 겸손한 표현을 쓴 거야. 자, 내 얼굴 내 거동이 이미 사랑함직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너로다 여기실세. 누가? 임금이 이미 나를 딱 보고 너 정도면 내 여자로 충분해. 됐어? 너로다 여기실세. 나도 임을 믿어. 딴 뜻이 전혀 없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임에게 뭐를 부렸어?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군 거야. 얘들아, 임금 앞, 저기 임 앞에서 아잉 자기야 미안하다, 아잉 끙끙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죠? 누가 누구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근데 설마 얘들아 정철이 임금 앞에서 성감전하 아잉 이러진 않았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아양교태 이런 거 몰라도 돼.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충언. 임금에게 어때 쓴소리를 한 거야. 반기시는 낯빛이, 이 낯이 이제 페이스야.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자, 옆에다 적자. 그럼 결국 임하고 헤어진 게 누구 잘못이야?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누구? 자기 자신의 잘못이야. 오케이? 자, 옆에다가
자, 자책, 천역. 동현아, 왜가 뭐야? 왜 같이 쌓일 수 있는 왜? 산? 오, 좋아. 왜는 산이야. 자, 하늘에다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랴. 서리법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때?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뭐도 원망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아.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야? 조물주의 탓이야. 이거는 조물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탓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어때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임하고 헤어진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자세히 몰라도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랬더니 감녀가 위로 한마디 하고 들어가.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을려가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휴, 맺힌 일이 있어.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자, 밑줄 거. 물 같은 얼굴. 자, 얼굴은 몸이란 뜻이야. 자, 그럼 질문 얘들아.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몸이야. 도대체 몸이 물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맞아, 약해. 이거 알았어 원래? 맞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물 같은 몸은 연약함이야. 자,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해석은 밑에 있으니까. 자,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날 누가 임을 모시는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임을 모실 사람이 지금 없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해갔어? 자, 죽조반 조성외, 아침 저녁 외는 누구와 같이 잡수시는가? 여기서 정철이 뭔가 잘못을 하나 해요. 이 외가 뭔지 알아? 그럼 봐. 아침 저녁에 산은 누구와 같이 잡수시는가? 산을 왜 먹어? 이 외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임금이 먹는 밥. 너희들 수라상 알지? 임금이 먹는 밥을 외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철이 실수한 거야. 왜 실수한 거야? 이거는 지금 누구와 누구 얘기야? 여자와 남자 얘기야. 겉으로는 임금과 신하 얘기라는 게 드러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외는 누가 먹는 밥이야? 임금이 먹는 밥을 외라고 해. 시험엔 안 나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럼 왜 실수인 건 알겠지. 오케이? 자, 아침 저녁 밥은 누구와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자, 그러면 본사 3의 제목은 뭐라고 나와? 을려의 임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여러 번 나오는 거야. 자, 이 부분에는 자, 염려, 걱정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근데 내 생각에 얘들아, 송민국이 평권하고 수능은 몰라도 아마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해석은 다 알고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혹시라도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오면 본사 4가 중요해. 본사 4. 자, 왜 되게 중요하냐면 본사 4에는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이제 모두 나타나. 자, 이제부터 요거를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님 다이,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나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철은 정철로 얘기할게. 이번엔 기다리는 거야. 누구 소식을? 임의 소식을. 임금이 딱 써가지고 어때? 정철을 다시 부를 테니 와라. 근데 어때? 와, 안 와? 안 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지. 자, 왜 동그라미 쳐?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제일 먼저 산에 갑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싶어? 임, 계신 곳을 보고 싶지. 그런데 산천,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뭐하고 뭐 때문에 안 보여?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에는 구름하고 안개가 있네. 참고 삼아서 구름하고 안개는 뭐의 의미를 갖겠어? 장애물. 이걸 임금과 신하의 얘기를 본다면 간신. 그치? 이거 내가 좀 이따 같이 정리해 줄게. 자, 구름이야 물결이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임이지. 임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데를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오케이? 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어두워. 그럼 뭐를 못 봐? 임금을 못 보지. 그 다음에 가까운 데도 안 보여. 근데 이미 있는 곳을 어떻게 보냐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줄은 대구도 쓰이고 서리도 쓰인 거 알겠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들 천리를 바라보랴. 말도 비슷하지. 대구법. 그 다음에 어때? 묻는 형식으로 강조했으니까 무슨 법? 서리법. 태영이는 여친이 차가지고 여친이 이렇게 집 앞에서 본 적 있어? 차가지고요? 차여가지고 여친이 널 차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쳐다본 적 있어? 본 적 있죠. 그렇구나. 동희는 없어. 쌤은 그래서 우리 집에 주변에 여자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 내가 차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자, 진짜야. 응? 돈 빌렸어. 내가 많은 여자를 울렸는데 그게 한 방에 우리 와이프가 결혼을 앞두고 잠적을 했어.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그 여자들을 울렸던 게 이 업보로 돌아와서 이 한 방에 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자, 완전히 고등학교 때 남고라 여친이 없었겠다, 그치? 불쌍해, 남고는, 그치? 자, 쌤도 뭐 남고 나왔으니까.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자, 이제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이제 어디에 가? 물가에 간 거야. 차라리 물가에 가. 응? 백길이나 보자 하나. 자, 백길. 백길은 어디냐면, 한양까지 가는 그 길이야, 백길. 백길을 보자 하나.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리둥절 웬일인가. 이번에는 어때? 또 봐 못 봐? 못 봐. 뭐하고 뭐 때문에?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자, 그럼 얘네들도 어때? 장애물. 간신이겠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자, 그럼 물어볼게. 사공하고 빈배. 사공은 누구?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누가 누구를 떠났어? 사공이 빈배를 떠났지. 그럼 화자는 누구야? 화자는 여기서 빈배. 그럼 사공은 임. 그치? 자, 여기서 사공은 임이고 빈배는 어때? 화자 자신이 되는 거야.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지는 해지. 자,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가는 자, 하루 중에서 일단 해가 지는 거니까 어때? 저녁 무렵이 되는 건 알겠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는 어때? 당연히 구름이야. 그래, 여기 보면 구름 안개가 있었지. 그럼 얘는 하루 중에서 언제야? 낮이겠지. 구름이 보이는 거니까. 안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잖아. 자, 이거 뭐 아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뒷장. 자,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어? 모첨으로 돌아온 거야. 자, 모첨이 어디냐? 초가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자, 뭐의 이동? 산, 물가, 초가집. 공간의 이동이 일단 일어나지. 요건 나중에 적자.
모첨 찬 자리에 언제 돌아왔어? 밤중에 돌아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밤이지. 그러면 공간의 이동 플러스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도 동시에 여러 번 나와 있네. 왜 그렇게 다가와? 자, 뒤에 문 닫아라. 잠깐, 네가 열었어? 자, 다 했어? 모첨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벽에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게 켜져 있는가? 오르락 내리락. 아까 산에 올라갔다 내렸지? 그 다음에 어때? 강가도 헤매며 다녔지? 다니니 어느덧 힘이 다해서 뭐를 들었어? 잠을 잠깐 든 거야. 밑에 해석 나와 있으니까 뭐 해석에 굳이 주의할 필요는 없어. 내 생각엔 얘 시험에 나와도 밑에 표기처럼 나오지 이렇게 고어로는 여러 번 안 나와. 옷 같은 얼굴이. 자, 옷 같은 얼굴. 아까 물 같은 얼굴은 연약함이었지. 그럼 옷 같은 얼굴은 뭘까? 아름다워. 그렇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워. 반 정도 늙었구나. 꿈에 이제 누구를 본 거야? 임을 본 거야. 자, 그럼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은 누구를 만나게 해줬어? 임을 만나게 해준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먹은 말씀. 자, 이제 화자가 마음에 먹은 말을 임에게 하고 싶어 해. 뭘 얘기하고 싶을까? 미안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정철이면 전 충신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지? 마음에 먹을 말을 실컷 아뢰고자 하나 뭐가 계속 나?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무슨 말인지 알지? 니들 엄마한테 혼나면 따따따 왜 그랬어? 뭔가 변명을 했는데 계속 울어. 엄마 내가 이런 거야. 그런데 오련된 방정 맞은 개성. 개성이 뭔 줄 알아? 닭소리야. 됐어? 이게 뭐야 지금? 임금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이제 눈물이 계속 나서 못했어. 그래서 이제 진정하고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된 거야. 그럼 이제 꿈을 깰 수밖에 없지. 자, 잠깐만.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성이 여기 봐. 얘네들하고 똑같지 않아? 왜? 내가 임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해하고 있잖아. 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뭐를 의미해?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애들이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 개성, 이 닭소리도 거기에 포함돼. 아이 파리 새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은 오히려 긍정이 아니라 부정. 화자의 좌절을 어때? 더욱더 심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자, 얘는 화자의 좌절을 심화시키는 매개체. 그러면 긍정이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도 있고 긍정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은 중의성을 가진 소재. 됐을까? 예. 자, 어와 헛일이로구나. 내 님이 어디 갔는가? 꿰수니까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뭐해? 죽어. 차라리 죽어서 나궐 동그라미죠. 나궐이나 돼야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궐은
화자의 뭐가 돼? 분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는 살아서는 더 이상 임을 못 봐. 포기한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해서? 죽어서 뭐가 돼서? 달이 돼서 임에게 비추리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녀가 한마디에 이마디 합니다. 그래 뒤져. 그래 뒤져. 뒤지는데 달 말고 비가 되래.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도 누구의 분신이야? 화자의 분신이야.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왜 화자의 분신, 왜 나궐이 아니라 비가 될까? 나를 생각해요. 물 같은 거를 좀 힘들게 만들어라. 아, 이거야. 이미 이렇게 있지. 달은 여기 있지.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비는 어때? 내려서 임에게 바로 닿을 수 있잖아. 얘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때? 수동성. 얘는 어때? 능동성. 얘는 간접성. 얘는 어때? 직접. 그러면 얘들아, 이 작품을 감녀와 을녀의 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감녀와 을녀를 화자의 두 자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두 자아가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3인국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화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돼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직접적이야. 얘처럼. 오케이? 그거까지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있잖아요. 응. 임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예요. 아니, 이건 임에 대한 원망은 아니야. 그럼 우국충정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 나중 되면 이게 혹시 임금과시나면 연군지정. 영군지정.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거고, 이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 작품이 만약 임금과 신하 얘기다 보기에 나오면 그때는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작품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우국충정은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나오듯이 이 사람은 충신이잖아요. 근데 충신이 그러니까 임금이 충신을 자르고 간신만 남는 거니까 좀 더 보자면 그건 안 되는 거. 근데 그렇게까지는 물론 해석이 근데 임금 옆에 누구만 있어? 간신만 있는 거야. 구름하고 물결 그런 새끼들만 있는데 그렇다고 이 작품이 나라를 걱정한다 그거보다는 이 작품은 일단 여자와 남자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외적인 주제가 연군지정은 될 수 있지만 뭐 우국지정이라고까지는 보기는 힘들어. 이해가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송미인곡. 뭐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 정도면 뭐 어떤 부분인지 알겠지 하고 갈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서 위주로 좀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시상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효 내가 정리해 준 거 있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면은 될 것 같아. 오케이? 됐습니까? 자, 좋아요. 요거 일단 적어야지, 이제. 다 적었어? 정초는 성공하시나요? 정초 여러분은? 응?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불멸의 이순신 거기 보면 그 동인하고 서인 이 사람의 별명이 인간 백정이야. 백정이 뭐 이렇게 소 죽이는 사람이지 당파 싸움에 이 앞장서서 상대판 막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야. 앞잡이군.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람이 정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그 글을 하나 봤는데 그 평가를 되게 좋아해. 글만 잘 쓰는 사람. 이거 수능에 못 나오지 않나요? 아니지. 상관없어요. 그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당파 싸움은 되게 흔했던 거니까.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송민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